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지금 보시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벨라 같은 경우에는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이죠. 좀 도시명 SUV를 지향하는 바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보크와 좀 비슷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이보크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공간, 그다음에 소재들, 질감들, 그다음에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더해진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보크보다 차량 가격도 좀 비싼 편이죠. 차량 가격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사이에 위치하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크기 역시 이 중간쯤에 위치하는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연식 변경 모델을 통해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편의 사양들이 좀 개선이 됐고요. 실내 디자인에서도 아주 소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것들 차근차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조금 비슷한 크기의 조금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전폭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한 6cm 정도 좁고요. 전고가 11cm 정도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크기가 약간 좀 비슷한 크기이면서도 외형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시명 SUV를 좀 추구하는 차량인데요. 지금 외관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직선이 강조된, 좀 벨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뻗어 있는 이러한 직선이 강조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또 직선이 강조된 차량이었던 랜드로버 디펜더와는 또 전혀 성격이 다른 차량입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에 조금 각진 이미지로 강한 인상을 줬다면 벨라 같은 경우는 정말 우아한, 흡사 조금 요트가 떠오르는 이 우아한 차체 실루엣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각형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안쪽에 육각형 형태의 이런 허니컴 그릴 형태가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방향 지시등과 주간 주행 등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프론트 램프 또 볼 수가 있겠고, 아래쪽에도 프론트 범퍼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우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격한 인상은 좀 받기 어렵네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 21인치입니다. 지금 시사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P400 모델입니다. 진경 6기통 가솔린 엔진 3.0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이 사양 같은 가장 고사양 같은 경우에만 이제 21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요. 다른 모델들은 20인치 타이어가 이제 장착이 되는 옵션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측면부에는 아주 긴 플라스틱 소재가 되어져 있는 것도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측면에 연비 표시가 나와 있네요. 가솔린 3.0L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합 연비가 8.9km/L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부가 굉장히 좀 우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디펜더와는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이긴 하죠. 얼마 전에 시승을 하면서 디펜더의 모습을 좀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디펜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려있는 형태였죠. 그에 반해서 벨라는 우아하게 길게 이제 뒤쪽으로 뻗어져 있는 이러한 라인들이 정말 세련된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뒤쪽에는 레인지로버 로고와 함께 벨라 지금 시사하고 있는 P400 HSE 최상위 트림입니다. 벨라의 최상위 트림 모델을 보고 계시고요. 후면부에서도 아래쪽에 보시면 두 개의 배기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전동식 게이트를 열어서 적재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위쪽에는 짐을 고정할 수 있는 칸막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560L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에어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 1370L 이상 되는 넉넉한 이 적재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고리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그 다음에 쇼핑백 같은 것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물망을 고정할 수 있는 또 고리가 또 있습니다. 12V C거잭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를 모두 접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열을 접었을 때 지금 이 뒤쪽에 적재함과 약간 좀 단차가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작은 틈도 보여지고요. 2열이 조금 접었을 때 조금 낮은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평탄화 됐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디펜더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의 위치가 훨씬 더 높이 있었죠. 뭐 평탄화가 쉽진 않겠지만 뭐 길이에 있어서는 뭐 키가 한 180 되는 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뭐 차박에 활용하시기에는 이 평탄화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게 팝업 형태로 나오는 도어 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면은 이제 도어 손잡이가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로 아주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열 공간 같은 경우에 연식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 뭐 큰 변화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한 구성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쪽에도 이 메르디안 오디오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화이트 색상과 이 약간 짙은 회색이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시트 구성, 실내 구성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대시보드 쪽에도 흰색 이제 가죽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전반적인 가죽의 뭐 품질 자체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죽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공도 잘 되어 있는 통풍 시트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시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좀 착석을 해봐도 정말 부드럽게 가공이 잘 된 이 가죽임을 만져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실내 한번 앉아볼까요? 네, 지금 1열 공간에 앉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과 조금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디펜더에서 봤던 이 플라스틱 패널이 덧대어져 있는 좌우 이제 컨트롤 패드가 스티어링 휠에도 마련되어 있는데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딸깍딸깍 하는 이 소리가 조금 커서 약간 좀 거슬리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게 작동이 되면서 각종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제 페비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벨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계기판의 뭐 각종 방식 역시 디펜더와 동일한 형태이고요. 몇 가지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제 속도계가 있는 메뉴를 볼 수도 있지만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좀 전통적인 듀얼 다이얼 형태, 지금 보고 계시는 듀얼 다이얼 형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도를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이 레이아웃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맵이다 보니까 그 맵 형태가 그리고 길 안내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 프로가 탑재가 됐습니다. LG와 같이 개발을 했고요. 또 맵 같은 경우에는 SK T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시스템의 기본적인 반응 역시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각종 메뉴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 초기 화면의 메뉴들도 편집을 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자신의 운전 스타일에 맞는 정보들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팁, 뭐 에코 팁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프로드와 관련된 이 정보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화면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크기의 터치 디스플레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와 뭐 시트의 냉난방, 뭐 마사지 기능, 뭐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주행 모드가 아니라요. 다이나믹 프로그램 같은 경우 고속주행에 적합한 모드이고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제 도로 환경에 맞는 이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경우에는 이 위쪽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표시가 되는 점도 좀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길 같은 경우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뭐 로우 트랙션을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뭐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자, 버튼 같은 경우에도요, 디펜더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멀티펑션 버튼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온도가 표시되고 있지만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통풍 시트의 강도 조절 열선 시트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실내 온도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풍량 조절하는 버튼으로 또 바뀌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기능, 하나의 다이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고급 SUV
프리미엄 SUV답게 또 안마 기능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등 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도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와 관련된 기능들은 지금 이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산 모양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차량의 기울기라든지 좌우 기울기, 뭐 앞뒤 기울기, 그 다음에 트랙션 상황 같은 것들이, 그리고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이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번에 또 바뀐 부분이 있죠. 이 기어 노브가 컬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 다이얼 형태였죠. 그래서 시동을 켜면은 이게 팝업되는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다이얼 형태의 기어 노브였는데 그것이 컬럼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컬럼 타입의 그 다이얼 타입의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 제기어 브랜드에서 가장 먼저 활용을 해서 이제 다른 브랜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얼 형태의 기어 노브가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랜드로버가 이렇게 컬럼 타입으로 다시 바꾼 걸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고객들의 피드백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컬럼 타입의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위쪽에 좀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요, 손에 감기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착 감기는 이런 느낌이 특징이고요. 또 컵홀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컵홀더도 또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2단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분이 이쪽에 이제 팔을 걸치고 있을 때 이쪽만 열어서 물건을 수납을 한 것을 좀 빼낼 수도 있는 게 되겠고요. 안쪽에는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공간의 품질은 정말 뛰어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디펜더와는 사실 조금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위쪽에 이 가죽 소재라든지 이 플라스틱 소재, 쿠션감이 있는 이 플라스틱 소재, 우레탄 소재 같은 것들이 곳곳에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벨라의 1열 공간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 한번 살펴보죠. 2열 공간도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발을 놓는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요. 일단 착석을 좀 해보면요. 제가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앞쪽에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요, 편하게 발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머리 공간에서도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갑니다. 제 키가 한 170 정도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 송풍구와 함께 시거잭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이 뒤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구동축이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 좋은 이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이 흰색과 짙은 회색이 조화된 이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2열 공간은 앞열 같은 경우에 조금 이 디지털화된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좀 어우러져서 굉장히 좀 최신의 느낌을 좀 주긴 했었는데 2열 공간에서는 딱히 그렇게 눈에 띄는 기능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이 2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동식입니다. 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시트의 각도를 앞뒤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어떤 체형에도 여러 가지 체형의 승객들의 그 취향에 맞게 좀 이 2열의 각도를 좀 조절해서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스크린을 열어서 좀 활용도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이 루프 전체를 또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루프 전체를 열게 되는 경우는 개방감이 더 극대화가 되고요. 저 2열에서도 사실 2열 도어에 있는 창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위아래 높이가 조금 짧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에 있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를 통해서 이 2열에서의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모델의 한번 주행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P400은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는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출발 시의 가속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터보렉 같은 것도 좀 줄여주고 있고, 낮은 RPM에서 엔진의 좀 부하를 줄여주면서 좀 효율성도 높여주는 여러 가지로 차량에 도움이 되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벨라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인지로버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개성 있는 SUV 라인업 가운데서도 도심형 SUV를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이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는 도심형 SUV를 표방하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저렴한 가격에 또 그에 상응하는 이러한 실내 구성,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보크도 또한 도심형 SUV로서 굉장히 개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좀 좁을 수밖에 없고요. 또 2열 공간도 상당히 좀 좁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분들이라면 이 벨라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가기에는 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벨라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행 모드는 이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안락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충격들도 아주 대단히 잘 흡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승했던 디펜더와는 다르게 또 에어 서스펜션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차량의 전고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승차감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을 감지해서 반대 파형의 음파를 이제 실내로 보내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주행을 지금 한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을 하는데 실내로 들이치는 이 풍절음은 조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음은 생각보다는 좀 작게 들리긴 하지만요. 21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도 공력 성능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풍절음이 조금 들리긴 하네요. 물론 속도를 지금처럼 한 80km로 줄이니까 이런 풍절음이 또 깨끗하게 또 사라졌습니다. 한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이렇게 풍절음이 조금 그때부터 좀 커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엔진의 소음을 크게 느낀다든지 하는 시끄러운 부분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숙하고 고요한 실내에서 이렇게 지금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크루징을 즐길 수가 있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죠. 지금 주행 모드 가운데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기 시작해도 차량을 밀어붙일 힘이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련되다는 생각은 좀 들지가 않네. 터보렉 같은 것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좀 줄였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터보렉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이 터보가 작동을 하면서 차량의 미세한 떨림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 떨림 같은 것들이 작은 파동의 떨림이 아니라 둥둥 하는 이러한 떨림들이 살짝 미세하게 좀 운전자에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이렇게 크게 신경 쓰일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승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전달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크게 운전하면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넉넉한 토크가 느껴지는 이러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또 40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쾌하게 또 움직이는 것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좌우로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에코모드, 일반적인 에코모드보다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러한 변화가 또 크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스티어링의 담력 역시 약간 묵직해지면서 굉장히 예리하게 움직입니다. 이 외부에서 봤을 때 차량이 굉장히 좀 우아하고 편안한 이 외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하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그 외관에서 봤을 때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예리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고요. 또 에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러한 예리함들이 조금 편안하게 운전을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역시나 이 고출력을 가진 엔진의 모든 성능을 한번 체험할 수가 있는 이런 전반적인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으로 바꿨을 때의 이 움직임은 벨라랑은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컴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의 조금 더 여유 있는 이 주행 질감이 이 벨라와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튼을 최소화한 이 실내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주행할 때의 이러한 부드러운 세팅, 하지만 지나치게 차량의 움직임이 뭐 꿀렁댄다거나 좌우롤이 큰 이러한 좀 경박한 움직임이 아니라 운전자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유있고 부드러운 이 주행 질감을 벨라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에서 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9,5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엔트리 트림 같은 경우는 P250이라고 해서요, 2.0L 이제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는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249마력으로 지금 시승하고 있는 P400 모델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한다면 9,500만원의 가격에 좀 벨라를 좀 구입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P400 HS2로 가장 상위 트림이고요. 차량의 가격은 1억 1천만원이 살짝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이보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부담스러운 분들, 아니면 작은 자체가 좁은 적재 공간에 이보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중간에 위치한 이 벨라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 가격으로 벨라를 논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일링이 정말 우아한, 이 스타일링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과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오프로드로서의 외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심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벨라. 연식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PB 프로라든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토글 방식의 이 기어 노브로 바뀌면서 소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품성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 랜드로버 벨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